지금 영상을 찍는 오늘이 11월 19일입니다. 저희 과수원에 지금 와 있고요. 15년 차 후지의 현재 사과 착과 상태입니다. 저겹을 하고 나서 제 생각보다 사과 착과량이 좀 적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사과 농사가 20년이 넘기는 했는데 저희가 저겹을 한 후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다는 거를 느끼고 농사를 아무리 오래 져도 자기 과수원에 이런 객관적인 시선을 갖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사진들 몇 장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차 수확을 마치고 착색이 떨어진 사과들을 수확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차 수확은 지금으로부터 한 8일 정도 전에 수확을 했고요. 전체 수확량의 한 4분의 3 정도를 수확을 했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착색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진행이 되어서 한 나무에서도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사과 재배 포인트는 착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홍로 때도 이야기했지만 과도한 영양제 사용은 착색과 당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밭의 사과 수확은 이번 주말 정도 진행될 것 같고요. 올해 후지의 경우 방제 횟수가 총 17회였습니다. 마지막 방제는 10월 4일쯤 마무리되었습니다. 응애학은 총 3회 살포하였고 7월부터 8월 중순까지는 비가 많이 오면 방제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처음으로 5일 만에도 방제를 해봤습니다. 올해는 홍로의 경우 탄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후지의 경우 일부 겹무늬 썩은 병이 9월 초쯤 발병된 것이 눈에 띄었고 그 이후에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확 시기쯤 들어서 과일에 까맣게 생기는 병반이 조금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후반기에도 농약을 좀 더 살포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사과 착과 부분에서 올해 눈에 띄는 부분을 하나 소개하자면 결과지 부분인데요. 전에는 결과지가 이렇게 긴 결과지를 사실은 전정할 때 많이 필요 없다고 제거를 했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비가 많이 오고 하면서 약 강세의 수세 유지와 결과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생긴 결과지를 선호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과의 크기와 착색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스 사과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힘이 좀 있는 결과지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전에는 이렇게 짧은 꽃눈에 사과를 착과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착색 부분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스 사과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서 올 겨울 전정에는 조금 결과지를 긴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내년 사과 착과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고온 지속 현상으로 인하여 착색에 큰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지 작목에서 날씨라는 큰 문제점이 사과 재배 농가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계속해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일반 후지를 사과의 맛과 경도 때문에 일부러 심는 농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4년도의 상황을 보면 사과의 빨간색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흔히 품종을 이기는 기술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재배 기술이 좋더라도 품종이 좋지 못하면 모든 것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국내 육선 품종의 경우도 가몽, 아리수 등은 맛은 있지만 과일의 색택과 표면은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신농법인에서 수출을 6년째 하고 있지만 한 번도 가몽, 아리수 등을 수출해 본 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사과라고 자신 있게 내놓아도
아무리 제값을 주고 구매하려는 해외 소비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품종을 개발하고 발전시킨 분들을 폄하하는 말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도가 높아도 우리의 식감에 좋다고 하더라도 기본 모양새는 갖추어야만 하는 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후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착색과 맛, 과형, 크기의 조건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품종은 발전해 왔습니다. 현재 장수에서 그 시점에서 착색이 제일 좋은 후지 품종은 K1인 것 같습니다. 아직 연차가 오래된 나무들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올해처럼 환경이 좋지 못할 경우 품종의 특성은 더욱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품종들도 맛도 좋고 보기도 좋고 모든 면에서 좋은 품종이 개발되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고온으로 지속되면서 최근에 가장 크게 문제된 것이 낙과 문제입니다. 스가루, 홍로, 시나노 골드, 후지 많은 품종에서 전에 없던 낙과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사진에서 시나노 골드의 경우 낙과된 사과와 수확을 한 사과의 꼭지의 색깔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우리 재배 농가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과 재배 적지를 찾아 이동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온에 취약하는 것이 사과라는 품목의 특징이기 때문에 고온이 발생되면 착색, 경도, 과형, 낙과 등의 영향을 크게 주는 것입니다. 현재는 낙과 방지제의 농도를 조절하여 칼슘제와 살포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까지는 이러한 시도가 무리하다고 생각되었지만 살포한 농가와 살포하지 않은 농가의 경제적인 손실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나노 골드의 경우 정량의 절반 정도를 살포할 경우 낙과율도 떨어지고 착색을 노랗게 완숙할 수 있어 수확하면 사과의 맛 또한 좋았지만 낙과가 발생하여 파란 상태로 수확한 농가는 당도와 식감이 모두 떨어져서 제값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낙과 문제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정확하게 적극적인 대처만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능청이나 시험장에서 고온에도 착색이 잘 되고 경도도 좋고 과용도 좋고 낙과도 안 되고 냉해 피해에도 강한 과피를 가진 깨끗한 품종을 개발해 주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니 기분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아마도 동계 전지전정에 관련된 동영상을 올릴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